용두사미에 이어 용두용미까지 이 정도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진작에 보내주셨으면 이렇게 뒤늦게 숙제하듯이 에휴 다음부턴 그냥 모두 믿고 봐라, 결말을 망쳐야 명작이다 라는 진언을 정면으로 부정하며 위대한 시작 창대한 결말을 선사한 용두용미 파트 2 풍을 읊어보겠나이다. 만화의 명사학 서당계 PI꾼 한량총수입니다. 그런 거 알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이 만화의 정체는 좋은 만화예요. 좋은 만화가 되고 싶었던 원의 진심 모브 사이코 100, 초능력과는 별개로 그저 평범한 인싸 중학교 생활을 보내고 싶어하는 꿈 많은 소년 카게야마 시게오 모브가 가짜 영능력자 레이겐 사부 밑에서 제자로 일하면서 성장하는 과정을 그린 만화 몹사 100. 2012년 우라 썬데이에서 연재를 시작한 몹사는 모든 갈등이 해결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감과 동시에 평범하게 남들처럼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알게 된 모브 와 자신의 동경과 거짓을 고백하며 진짜 어른이 된 레이겐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2017년 총 16권을 끝으로 용두용미 결말을 맞이하죠. 친구도 사귀고 연애도 하고 꿈을 찾고 싶은 학생들, 스스로에게 당당한 진정한 어른이 되고 싶은 어른들까지 그저 평범하게 남들처럼 행복하게 살고 싶어하는 현실적인 꿈을 가진 사람들의 담백한 이야기. 원하지 않는 힘에 짓눌려 평범함을 찾아 헤맨 소년 모브, 현실에 치여 사기꾼을 연기해야 했던 어른 레이겐, 저마다의 말 못한 고민들로 인해 위로받고 싶어하던 두 사람이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으며 서로를 위로하는 마지막은 비록 꿈꿔온 모든 것을 얻지는 못했더라도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며 행복해질 수 있다는 교훈과 함께 자신을 상처 입히면서까지 앞으로 나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쉬어가도 괜찮다는 용기를 전하는 실로 감동적이면서 완벽한 결말이었죠. 일본 애니를 한 차원 더 높은 우주로 이끈 와타나베 시니치로의 예술, 가우보이 비밥, 각자 말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4명의 개성 강한 떠돌이들이 태양계를 무대로 비바포에 한데 모여 현상금 사냥하며 떠도는 우주방랑 블루스 가우보이 비밥. 1998년 선라이즈에서 방영을 시작한 가우보이 비밥은 비바포 선원들 모두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고 비서스를 쓰러뜨린 스파이크가 계단을 내려와 손가락 권총을 겨누며 뱅을 외치고 쓰러지면서 1999년 총 26화로 용두용미 결말을 완성시키죠. 너무 허망한 열린 결말 아닌가요? 비밥의 결말이야말로 작품을 연금화하기 바쁜 작금의 만화 애니 시장이 보고 배워야 하는 옴니버스 작품 결말의 정점입니다. 시간 관계상 짧게 읍조를 보자면 모두 흩어지게 되지만 현실에 수긍하는 선장 제트, 과거를 되찾고 현실의 행복을 잡기 위해 눈물 흘리는 페이, 미래로의 출발을 위해 이별을 택한 에드와 아인, 과거로 인해 상실해버린 현실을 바라보기로 결심한 스파이크 등 모두 헤어지며 씁쓸한 마무리를 보이는 듯하지만 텅 빈 비바포가 우주를 떠도는 장면을 통해 미래를 열어두는 희망의 암시를 남겨놓으며 완벽히 구현해낸 하드보일드 특유의 서글픈 여백. 사랑은 비극이어라. 떠나간 사랑을 추억하고 다르게 적어내 과거에서 벗어나기 위해 복수의 굴레에 종집을 짓고자 손가락으로 총을 쏘며 쓰러진 스파이크의 묘한 미소는 과거의 죄책감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청산하며 해방된 자신에 대한 씁쓸한 만족감을 보여주는 엔딩은 주인공인 스파이크의 이야기를 완벽하게 완성시키며 끝난 엔딩이었기에 SF 하드보일드 극의 정점이자 가장 완벽한 결말이라고 칭할 수 있죠. 물론 비밥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 작품이 고작 26화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 와타나베 시니치로 감독조차 여전히 비밥을 뛰어넘는 작품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 단 2개뿐입니다. 시대를 초월한 최고의 러브 코미디 타카하시 루미코 최고의 작품 매종일가, 과거의 사랑을 잊지 못하는 과부가 알린 교코, 가진 것이라고는 사랑밖에 없는 연하의 하숙인 고다이, 두 사람의 엇갈린 사랑이 천천히 나아가는 과정을 그린 만화 매종일가. 1980년 비코미 스피리츠에서 연재를 시작한 매종일각은 애매한 감정의 연인과 헤어지고 진정한 남자와 거듭난 고다이의 진심을 받아들인 교코가 오랜 엇갈림 끝에 소이치로의 묘 앞에서 함께 인사를 건네고 두 사람이 결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리면서 1987년 총 15권을 끝으로 감동적인 용두용미 결말을 맞이하죠. 과거를 지워버리는 새로운 사랑이 아닌 과거의 감정을 포근하게 안아주면서 잊혀짐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해 진정한 사랑에 도달하는 포근한 전개. 사랑도 빠른 지금의 시대와는 달리 조금씩 서서히 서로의 진심에 다가가는 진솔한 시간들로 완성되는 이야기 구조. 직접 마주하지 않고는 전할 수 없기에 사소한 행동 하나에 쌓이는 오해, 엇갈림, 허무하게 지나가는 일상 등 고민도 행복
행복도 슬픔도 모두 그려내면서 일본 러브 코미디 장르 결말의 기준을 정립하죠. 무엇보다 매종일가 결말이 더욱 아름다운 건 주인공 두 사람의 사랑뿐만 아니라 주조연 모두들 각자의 관계와 선택 그리고 미래까지 함께했던 이들의 시간을 모두 그려내면서 하나의 세계를 완성시키며 마무리 지었기에 용두용미라고 평할 수 있는 것이죠. 완결된 지 수십 년이 지나 지금까지도 매종일가를 뛰어넘는 수준의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는 러브 코미디는 아직까지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깨우쳐 줘야만 한다. 일반인 놈들에게. 음지 작가에게 동전을 넣어주며 어떤 만화가 탄생하는가. 사쿠라의 가문의 걸작 아인. 갑작스러운 사고로 불사의 신인 류 아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서부터 평범한 일상에서 완전히 벗어나 생존을 위해 한순간에 전쟁 끝판왕을 상대로 지구를 지켜야 하는 천재 사이코 소년 K의 이야기를 그린 만화 아인. 2012년 굿 애프터누에서 연재를 시작한 아인은 국가 권력으로도 잡을 수 없는 사무엘을 구사하던 사토를 멋지게 제압한 뒤 새 신분을 가지고 다시 의사의 꿈을 펼치겠다는 K의 모습을 보여주며 2021년 총 17권을 마지막으로 용두용미답게 끝판왕을 잡고 게임을 클리어하죠. 자신의 아니마를 생각하던 머리 좋은 사이코패스에서 서서히 인간다움을 배워가며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존재로 거듭나는 주인공 나가의 K를 비롯한 주조원들의 헌신과 반전 섞인 성장 후 여건의 짜릿한 전개 100% 암살 성공 폭발 테러 역발상 기계세의 1대100 전투까지 노인간지의 정점 패했다 한들 절대 잊을 수 없는 극을 지배하는 최종 보스 사토의 압도적인 카리스마. 시작은 조금 유치하고 뻔한 소년 만화에 불과했으나 서서히 극의 무게가 더해가면서 종국에는 영웅 한 명이 아기를 처단하여 세상이 달라졌다는 뻔한 결말이 아닌 사건이 흐른 뒤에도 인간과 아인의 완벽한 화합과 공존은 불가능하다는 묘사를 통해 현대사회를 투영시켜 비판하는 과감한 메시지까지 열린 결말로 담아내며 혼자서도 멋지게 만화를 마무리한 가문의 책임감과 성장의 찬사를 보냅니다. 기생수 같은 만화를 그리고 싶었던 우라사와 나오키의 최고작 일본 스릴러물의 정점 몬스터. 실력과 장래성을 인정받아 출세가 돌달리던 촉망받는 젊은 천재 외과의 덴마 겐조가 어느 날 의사로서의 양심에 따라 병원에 실려온 몬스터 요한을 살리게 되면서 죽음을 몰고 다니는 괴물 요한을 다시 죽이기 위한 여정을 그린 만화 몬스터. 1994년 12월 비코믹 오리지널에서 연재를 시작한 몬스터는 완벽한 자결을 실행하려던 요한을 찾아내어 이를 저지하려던 닥터 덴마가 쏜 총알에 맞고 쓰러진 요한을 다시 덴마가 살려내지만 요한은 또다시 어디론가 사라지죠. 안나 역시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변호사가 되지만 몬스터 요한만은 죽지도 살지도 않은 영원한 행방불명이라는 열린 결말 구조를 보여주며 2001년 12월 총 18권을 끝으로 나오키 작품답지 않게 용두용미 결말을 맞이합니다. 현실에 방황하면서도 자신의 철학을 지켜낸 덴마, 가족인 요한을 증오하면서도 용서의 자비를 베푸는 안나, 끝내 덴마에 동화되어 변화하는 룽게 경감 등 각자 내면의 갈등 속 자신들만의 가치를 찾고 실현하는 입체적인 캐릭터들, 5.11 킨더하임 고아원의 존재, 요한 생존의 비밀 등 역사적 이데올로기에 짓눌린 채 태어난 인간들의 관계를 교묘하게 엮어내 숨막힐 듯 조여오는 치밀한 주격구도. 몬스터 요한은 죽였어야 하는가 살렸어야 하는가, 깨어난 뒤 사라진 요한은 어떤 요한이었을까. 흐려진 성가학의 굴레에서 끝까지 모호한 의식 속에 결말을 잠식시키며 독자의 뇌리에 자아난 몬스터를 향해 쏴야 하는지 말아야 할지 그저 바라만 봐야 하는지 하나의 답을 내려주지 않고 끝맺은 결말은 완결 때만 되면 언제나 개연성 반말아 먹으면서 완결을 위한 완결말을 내놓으며 용두삼이 작가하고 욕먹던 우라사와 나오키가 실로 오랜만에 보여준 모두가 납득하면서도 작품을 잊을 수 없게 만드는 실로 유의미한 허무함과 씁쓸한 만족감을 동시에 선사해준 용두용미 결말이라고 할 수 있죠. 모두들 도로의 도로를 논하고 이해하는 척한다. 마치 해석하고 이해해야만 하는 것처럼 단순히 즐기면 될 것을. 하야시다 큐의 혼돈 도로의 도로. 마법사의 저주로 얼굴과 기억을 잃고 도마뱀 대가리가 되어버린 카이만이 동네 만두가게 거유 아가씨 니카이도와 함께 잃어버린 자신을 되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여정을 그린 만화 도로의 도로. 2000년 이끼에서 연재를 시작한 도로의 도로는 최종 결전에서 극악무도한 귀염둥이 홀굴을 처치하고 니카이도와 카이만은 물론 엠패밀리 십자노 일당 등 주주원들 모두 각자의 십자가를 내려놓고 바래왔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2018년 총 23권을 끝으로 용두용미 결말을 맞이하죠. 도마뱀 대가리, 니카이도의 시간 마법, 홀과 마법사의 세계, 만두 요정, 사소해 보이지만 결정적이고 중요해 보였지만 흘려보내도 되는 요소들로 별자리처럼 촘촘하게 수놓은 혼돈의 서사구조. 전혀 영감없어 보였던 이야기들이 우연처럼 보이는 필연 속에서 하나의 충돌로 수렴되며 최종 결전에서 모든 것이 맞물리며 해결되는 순간 비로소 하나의 이야기로 완성되는
전율을 자아내는 예측 불가의 안티플롯 전개. 18년에 걸친 대장정의 끝에서 선도, 악도, 영원한 아군도, 적군도 그 어떤 배려조차 존재하지 않는 심연 속으로 헤쳐나가면서도 결국에는 역설적인 화해와 공존에 도달해 하나의 행복한 세계로 완성시킨 세계관. 이처럼 겉으로는 한없이 가볍고 난잡해 보이지만 누구처럼 결말만을 위한 날림 억지 완결이 아닌 각자의 서사를 온전히 완성시키며 끝맺었기에 안티플롯 만화의 정점이 왜 도로의 도로인지 알 수 있죠. 이번 풍월에서 알게 된 것, 도로의 도로는 의외로 모두가 행복한 결말을 맞이했다. 도로의 도로는 용두용미다. 안티플롯 작품의 결말은 이렇게 내는 거다. 다시는 범부 타츠키 따위를 천재 하야시다 큐에게 감히 비교하지 마라. 이것이 이번 풍월로 알게 된 것. 그리고 모든 것은 다시 개패로 돌아간다. 이것이 바로 만화의 명사 서당 개패. 사냥한다, 먹는다, 싸운다, 사랑한다. 새로운 시대를 이끌 만화의 신 노다 사토루의 대자 골든 카무이. 전쟁 중에 세상을 떠나 속구 친구이자 전우의 부탁으로 미망인이 된 친구 아내의 수술비를 벌기 위해 사금을 캐던 스기모토가 아이누족이 숨긴 금괴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아이누족 소녀 아시리파와 함께 금괴를 찾는 여정을 그린 만화 골든 카무이. 2014년 주간 영점프에서 연재를 시작한 골든 카무이는 금괴 쟁탈전 최후의 결전에서 스기모토에게 자신의 애도를 건네고 짱친 신파치의 품에서 눈을 감으며 사무라이 시대의 종말을 구한 히지카타 도시죠. 전쟁이 남긴 상처를 뒤덮어버릴 만큼 비대해진 뒤틀린 야망을 끝내 실현시키지 못하고 추락한 츠르미 중이 피해 대가를 치르고 금괴를 찾아낸 아시리파 일행 등 주조연들의 감동적인 후일담을 전하며 2022년 총 31권을 끝으로 용두용미 결말을 맞이합니다. 뻔하고 흔한 양강 구도는 가라. 새로운 미래의 상징 아시리파 1파, 죽을 때를 놓친 과거의 망자 히지카타 1파, 전쟁 속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츠루미 1파, 저마다의 정의로 무장한 새 진영이 노래하는 심장 쫄깃한 금괴 추격 액션 서사. 먹방, 수간, 게이게이, 똥, 오줌 쿠쿠.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를 와리가리 치는 기묘한 사연을 가진 각약각색 문신죄수들. 이처럼 한없이 가볍고 유쾌해 보이는 설정들을 통해 전쟁이 남긴 상처와 차별의 역사, 인간의 연민이라는 묵직한 주제를 이지가 없이 대비시키며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미친 만력. 사무라이 시대의 진정한 종말을 구한 히지카타의 죽음, 광기의 파국을 상징하며 추락한 츠루미 중이의 최후, 유산을 되찾고 진정한 행복을 찾은 아시리파 일행 등 과거에 얽매여 욕심을 버리지 못한 자들은 소멸하고 욕망에 잠식되지 않고 미래로 나아가고자 하는 자들은 진정을 원하는 행복을 쟁취해내는 결말을 통해 전쟁의 가호와 차별의 역사에 안녕을 구하며 아픔을 치유하고 잃어버린 인간성을 다시금 꽃피우며 미래로 나아가는 결말은 왜 노다 센세의 농민한 광기에 찐득하게 버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골든 카무이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불후의 명작으로 칭송받는지 힌나힌나한 용두용미 결말에 담겨져 있죠. 동화 같은 뻔한 결말이 아니라 마지막을 구하는 순간까지도 일관된 주제의식으로 서사에 마침표를 찍으며 긴 시간을 함께한 독자들에게 강렬한 여운과 깊은 감동을 전하며 완벽한 결말이란 무엇인지를 보여준 용두용미 만화 파트 2 풍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서당개패였습니다.